여기 불이 범람을 해갖고 버스하고 사람들이 다 갇혀있어요 여기. Run.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바로 집수정이라고 합니다. 집수정. 딱 중앙 부분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들이 낮은 곳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예. 여기에 저장하여 펌핑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로 올라가면 전기실이 나오는데 그 전기실은 현재 지하차도의 최상부보다 위치가 높은 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고까지 수용을 한다면 최소 500명 이상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네. 어쨌든 밑이 물바다라고 친다라면 좀 예. 불안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 다음번 탈출구가 있습니까? 여기로 가시면은 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면 지상으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인체 감지 센서입니다. 탈출하는 사람들이 여기 대기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저기에 보면 스마트 맨홀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냥 상하실 경보가 울려요.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 맨홀은 이 무게가 한 100에서 15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맨홀은 스마트 맨홀이라고 무게를 5분의 1 정도로 줄인 맨홀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반인들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하차도는 상부가 일반 차들이 다니는 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일반 인도로도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비가 내려가지고 비가 얼마나 차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항상 이렇게 비 올 때마다 보고 계세요? 예, 뭐 주의보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출동해 이제 근무를 나와가지고 이 상황을 세 군데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뭐 이제 새벽이라도 주의보만 떨어지면 저희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호 경보가 발령되면 저희들이 이제 교통을 통제하고 기상 예비 이제 특보가 없이 갑자기 이렇게 몰아쳤을 때는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에 의해서 교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침수 발생. 지하차도 침수 발생. 차량 진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어도 뭐 출근해 갖고 있는 게 차라리 편하고 집에 있으면 더 불안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동부에 안 좋은 사고도 있었고 하니 앞으로는 이제 이런 다른 인재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하자고 그런 마인드죠. 네. 사실 사고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불시에 물이 와락하고 덮치면은 예, 이 지하차도가 침수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뭔가를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같이 계신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이제 장치를 저희들이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규격에 맞춰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매달린다고 하더라도 떨어지거나 할 그럴 염려는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때 포항에서도 지하 주차장에서 에어포켓에 계셨던 분은 다행히 사람 구조가 됐거든요. 거기에 착안해서 소방관이나 공무원도 출동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지하철에 있던 분은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사다리라도 만들자. 왜 그렇게까지 실현하려고 하셨습니까? 사명감이죠. 그거는 뭐 제가 뭐 거창하게 말할 필요는 없고, 아, 내가 그때 이것만큼은 하고 나가자. 침수 시에도 저희들이 이제 긴급하게 현장에서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안도감이 좀 들었습니다. 혼자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이 비상 사다리 옆으로 저 입구까지 핸드레일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고 또 관리를 하는 게 저희들의 책무입니다. 두 번, 세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지금 물살 때문에 약간 떠내려가는 느낌이라 두 번 다시 겪지 말자는 그런 생각에서 갑자기 이제 새벽 6시 지나서 올스톱 돼버리니까 정전이 났습니다. 그날 새벽 한 4시 정도까지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4시 때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그동안 쌓였던 물이 냉천 쪽으로 넘쳐 흐르기 시작했고, 그때 때마침 바닷물이 차오르는 시기였고, 그게 이제 겹쳐서 이제 냉천이 이제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한 6시 정도. 온 사방에서 물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가진 모든 설비들이 다 잠길 정도로 엄청난 물들이 들어왔습니다. 서글픈 게 심했죠. 광경을 생각을 하면 아직도 막 울컥울컥하고 있습니다. 우기 시즌인 6월 전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는 바로 설계를 착수를 했고요. 빼내고 나면 뻘이 남았는데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다시 뿌리고
그거 물을 다시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체는 정말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 당시에 현장 조사를 했었고요. 그때는 한 1.5m에서 1.7m 정도의 그 침수 흔적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안전율을 좀 고려해서 2m까지 차수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좀 더 높은 높이가 필요하다라는 경우에는 약 한 50cm 이상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정문, 이문 저희가 3문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소는 20m, 한 판이 20m고요. 그리고 최장은 한 29m까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긴 차수문이 있나요? 29m 이상은 사실 없었습니다.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 스테인리스 재질로 마감을 했고 무게는 한 1m당 약 한 1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총 최대 한 30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유압을 해서 살짝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들리게 된 상태에서 이동 시에는 이제 모터 구동을 통해서 이동이 되고요. 문은 클로징이 되고요. 클로징 후에는 이제 차수를 위해서 살짝 하향이 다시 되게 됩니다. 뭔가요? 비가 많이 오고 했을 때 저희 제철소에 아무리 차수 시설을 잘 만들어 놓더라도 냉천 제방이 이제 유실돼 가지고 또 그 물이 다시 들어오면은 모든 게 또 소용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방을 보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거를 얼마나 박으셨어요? 지금 이 전체 구간이 1.65km 정도 되기 때문에 약 한 4,150번 정도, 네? 4,150번 정도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포스코에서 진한 피해가 너무 컸어요.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하고 비슷한 원리입니다. 공장이 침수될 확률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고 싶은 거죠. 네. 포스코가 위치한 데가 많이 해요. 그래서 바닷가 거의 그 출구 쪽에 가깝기 때문에 어차피 바다로 나갈 물이기 때문에 그거 좀 막아주는 거는 주변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네네. 이제 거의 근데 영업은 거의 끝나는 상황이었긴 했는데 네네. 이제 너무 급작스럽게 물이 갑자기 차오르기 시작하긴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 저희도 그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서 문 쪽을 최대한 어떻게 그 모래주머니 같은 거 밖에 있는 거 막 가지고 와서 막아두고 물에 젖는 것들 최대한 위로 올려놓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밖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작년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 보니 또 대처를 잘 해주시지 않았을까?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1.8m 높이고요. 폭은 6m. 그리고 수해 방지를 위해서 스윙 타입으로 쭉 해서 닫히는 그런 차수문입니다. 약 한 50톤 정도의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차수문이라고 하면 물을 막는 건데 얘는 좀 다른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쪽 지대 보시면 양쪽 경부선 터미널과 저 사평대로 사이에 약간 이 웅덩이 같은 게 파인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처음엔 저희도 주차장을 전부 막아서 물을 완전히 막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막아버리면 옆에 경부선 터미널 반포로까지 저희 수해 피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매장은 1차적으로 보호를 하되 주차장 시설은 어느 정도 수조 역할을 해서 주변
그 추해 방지에 도움을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비가 막 올 때 여기 있는 차를 어떻게 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냥 사람이 뛰어가서 전화로 연락하는 거고요. 90mm 이상이 예보가 되면 일단 여기다 주차를 못하도록 저희가 1차 통제를 하고요. 저희가 사람을 투입을 해서 그 차량 고객주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차를 빼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비라는 거는 갑자기 왔다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순간에 피크에서 피해가 나거든요. 단지 5cm가 더 원료해가지고 완전히 잠기기도 하고 10cm 때문에 잠기기도 하는데 피크에서 우리가 2만 톤 정도를 잡아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민간 시설에서 자동적으로 비가 왔을 때 저류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불안함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뭔가 설치가 되어졌다고 하니까 그래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정부에서는 저는 이제 로드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역 지역이면 우리가 100mm 정도 비가 오면 이 정도 잠깁니다라는 걸 미리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이 100mm 오는 걸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 3년 뒤, 5년 뒤 대심도 터널을 만들면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그 사이는 조금 죄송하지만 개인별로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차수판이나 차수벽을 좀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알려드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기 시작합니다. 가득 메운 사람들이 와르르 무너지듯 넘어집니다. 에스컬레이터 입장에서 사람이 걷거나 뛰는 거는 죽고 싶죠. 에스컬레이터는. 늘 2명 정도 성사하는 성적. 이렇게 세트로 구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단계가 마모가 되면 아무래도 나머지 것도 데미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세트로 바꾸는 게 더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자주 할수록 사실은 이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2번씩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길이가 기니까 사고가 나게 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보는 거죠. 안전모 좋아. 작업복 좋아. 내려가면서 이런 부분을 난 그런 거 몰라요.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어딘가요? 요 부분. 메인 브레이크는 뭘 잡느냐 하면은 이 전동기의 축을 잡아버려요. 요 작은 브레이크로도 전체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브레이크 쪽, 보다 쪽 브레이크고 요 부분이 연결이 평소 점검으로 그게 잡을 수 있는 항목인가요? 글쎄요. 한 달에 한 번 자체 점검이나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정기 점검해서 사실 그 문제되는 부분을 체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드러내가지고 분해를 해봐야 알 수 있거든요. 이 구동 체인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끊어지면은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끊어진지 늘어난지 감시하는 게 요겁니다. 뒤쪽에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들이 있었죠. 그죠? 감속기, 스프로켓, 체인, 케이블 끌어주는 체인. 그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발판이 사람들이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게에서 뒤로 흘러내리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주행 방지 장치를 이 기계 장치들이 문제가 생기면 마지막 보루입니다. 역주행 방지 장치. 저게 있으면 역주행이 안 될 것 같은데도 어떻게 역주행이 되네요. 그게 문제죠. 많은 이용량이 있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에는 청라언덕처럼 한 달에 2번 또 더 한 달에 3번 이렇게 이 주기를 짧게 해가지고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줄 알아. 이 동력 전달 체계에 충격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끈을 띄면은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계속 때리거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는 죽고 싶은 심정이죠. 기계적으로 이거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들 수는 있는데 그 만드는 비용 그다음에 그거를 개발해가지고 과연 누가 그걸 사고 과연 누가 설치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이 가성비를 생각해야 되니까 아직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 조사해 보면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약간 균형이 굴러떨어집니다. 두 번째 사고는 어린애들이 백화점에서 손 끼고 발 끼는 사고거든요. 어른들이 걷고 다 뛰어다니니까 애들이 놀이터로 생각합니다. 승강기 이용자 안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1월에는 승강기 안전주간 행사 시 대규모 인식 개선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쪽 드세요, 같이 사람이. 구내에는 두 줄로 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테러 진압용으로 쓰이는 마스크도 벗고 오니까 너무 좋고 신선하네요. 헤더 경보 시스템을 많이 쓰고 우측 통행하라고 이태원 참사 사건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또 모일까봐. 정답. 너무 똑똑하다.
많은 군중이 모일 때는 주위 소음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럴 때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아주 압도적인 소리 외에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긴급한 메시지를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행사장 주변이 많이 혼잡하여 안전 위험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사람과의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여 서로의 안전거리를 지켜주십시오. 들어보시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볼륨이 좀 커서 그래도 경각심이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좀 몰리기 시작하니까 방송이 나와서 저희도 되게 놀랐어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 시내 불안전은 끝이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람들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서로 경각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어느 정도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네. 혹시나 싶어서 이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부딪히지 않게 천천한 다시 30명 입장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일렬로. 당연히 불편하죠. 그렇지만 여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 못 봐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봐서 너무 괜찮아요. 좋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백을 놓고 보면 한 70% 정도가 안전 부분에 힘을 쏟고 준비를 했습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왜 그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갖추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터널 안에 오염물질 농도,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센서고요. 화재하고는 사실 큰 문제.
화재가 나면 이것도 수치가 올라가니까 이걸 화재의 척도로도 보죠. 가시거리 나빠지지 않습니까? 예. 화재 경보의 역할도 겸하고 있죠. 얘가 목적은 아닌데 얘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터널이 한 개 튜브밖에 없다 보니까 터널과 터널 사이에는 피난 연결 터널이라는 게 있거든요. 터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다가 보면은 이 이게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저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기 들어가면 뭐 핵폭탄 정보가 그러니까요. 예. 뭐 가면 마징가 제트가 있어. 뭐 약간 바로 그냥 반대 방향 터널이 나와요. 저렇게.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이 문은 이제 나간 사람이 닫아줘야 되는데 도망가느라고 바빠서 못 닫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열어놓고 가버리면 연기가 자기 쫓아오죠. 그래서 이 문짝은 자동으로 다시 폐쇄가 될 수 있도록 닫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열은 상부로 올라가니까 연기나 그거를 감지하기 위해서 센서를 저렇게 쭉 선처럼 전 구간에 다 깔아놓는 거죠. 터널 화재 이제 사고에 대부분 뭐 추돌 사고나 크게 부딪혀서 나는 사고도 있는데요. 차량 단독 사고로서도 엔진이 가열돼 가지고 나는 사고도 간혹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유고라는 말이 좀은 뭐 죽었을 때 말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정지 차량이나 역주행 차량 그리고 보행자 등에 대해서 검출을 해내 가지고 관리자에게 바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사팀장님까지 하셨었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당연히 터널이 길면 길수록 사고가 날 확률 그리고 그 사고가 클 수 있을 우려가 많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제 설비와 안전시설을 구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안전에는 뭐 아시다시피 심하다고 해도 또 부족한 게 있으니까 했고요. 안전에 대해서 2중, 3중, 4중으로 해도 거기에 대한 거는 더 강하게 해야지 효용성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미련한 질문이긴 한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좀 넘어가면 아예 인도도 없고 여기는 인도가 없지. 이게 약간 전체 길이가 한 190m 정도 되거든요.
이거 없을 때 기억나? 네. 어땠어 그때? 사람들이 막 빠르게 달리고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고 요즘은 좀 다녀보니까 어때? 편해졌어요. 진짜? 네. 어떻게 편한데?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걱정 없이 다니고 학교 애들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 알았어 진영이 고마워. 네. 네네네. 더 잘하는데요? 왜? 일로 와. 아저씨 여기 지금 보도블록 지금 취재하고 있는데 이거 길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며? 네. 언제 생겼어? 여름방학 좀 지나고요. 그 전에 어땠어? 저기 노란색에서 이거 갈 때마다 뒤돌아보고 차 보면서 가야 돼요. 여기 보도블럭 얇은 거 있었는데 그거 밟고 다녔어요. 맞아요. 나 그거 진짜? 그 노란 색깔 그 안으로 다녔어. 맞아. 그리고 나서 여기 생기고 나니까 어때? 그래서 안전하죠. 안전은 보장된다. 다른 데도 이런 거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네. 그래 알았어 고마워. 방학 축하해. 보도는 학교 담장 밖에서 확보를 하세요. 학교 부지는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공간이지 보도로 내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정 필요하시면 필요한 만큼 사가세요. 학교 땅을. 네. 공식 가격으로 따지면 한 30억 됐거든요. 제가 거의 한 40번 뵌 것 같아요. 유치원도 방문을 해서 하고 학교는 또 학교 데려가서 만나야 됐고 제안하신 분들은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기간에 대한 서운함이 좀 있으셨던 거고. 근데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안전.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내 땅이니까 안 된다는 끝까지 주장을 못 하시더라고요. 만나다 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공감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너무 편안하게 다니잖아요. 핸드폰 들고 다녀도 안전하고 차가 아무리 큰 차량이 와도 이 보도에만 있으면 이 아이한테는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바닥이 노란 거 보시니까 어떤 길인 것 같으세요? 학교 앞이 초등학교 앞이라는 이 정도 느낌? 네. 어린이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대로 행동을 해요. 어른이 조심해야 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노란색도 해본 거예요. 아이들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실험적으로라도 해보고 아이들한테 좋은 시설이 있다면 그건 적극적으로라도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앞에 큰 도로에서 차량이 지나갈 때도 우리를 못 보지만 지금 이 지나가는 골목길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끔 LED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주죠. 스쿨존에는 방범 시스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LED를 설치를 해서 골목길에 있는 위험 정보와 대형 차량 정보, 위반 정보들을 다 조합을 해서 시나리오를 구성했고 그거를 학생과 운전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적어도 사각지대만을 해소해주고 그때 위험한 정보를 운전자한테 제공만 해준다 하더라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42개 관내 모든 초등학교 스쿨존에 사업을 진행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글쎄요, 그게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 관심 분야가 좀 다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현장에 있는 현장의 시설물들이 어떤 현황이냐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는 작업들은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공무원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좀 미련한 질문이긴 한데 왜 이렇게까지 이 사각지도 해소와 어린이 안전사고에 이렇게 그 공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과하다 싶어도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를 접할 때마다 왜 우리가 이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지 못할까라는 걸 한번 되돌아보면 앞으로 과하게 좀 더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좀 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보호구역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거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